인상이 끝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전월 대비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폭. 와, 마이너스 10.9예요. 10.9포인트입니다.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9까지 떨어졌습니다. 10.9포인트까지. 보세요. 106.1이 됐습니다. 7월에는 117.0이었거든요. 이게 106.1까지 말입니다. 물론 2020년 5월 달에 86.6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89.1 그리고 작년 7월에 95.7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8월에 106.7이고요.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사실, 이것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침체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아직은 106.1이니까 100 이상이니까 아직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왜 제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금리가 인상하는 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데이터 아니겠어요? 일자리. 예. 그리고 일자리 다음에 소비 데이터입니다. 소비. 근데 소비 데이터,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미국의 노동시장도 조금은 말입니다. 과열이 조금 꺾이는 분위기예요. 올해 7월에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88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 1000만 건씩 넘었었거든요. 구인구직 건수가 880만 건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네. 월가의 예상치도요 946만 건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낮았습니다. 그거보다 월가의 예상치도 946만 건. 그런데 880만 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식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것과 맞물려서 말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졌어요. 지금 지난 8월 21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42%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게 8월 29일 현재 4.115%로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이요. 시장에서는요. 이제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리 인상 없다. 2년 만기 국채금리도 4.888%로 떨어졌습니다. 8월 22일에 5.048까지 올라갔던 것이 4%대로 떨어진 거예요. 4%. 게다가 떨어진 폭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4.888%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9월 금리는 동결이고 11월에 가서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에 가서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등하겠죠. 실제로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4% 올랐습니다. 238.64가 올라서요. 14,000이 눈에 보입니다. 13,943.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이 정도 급등하면 당연히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1.45%가 올랐고요. 예. 64.32가 올라서 4,497.63 4,500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0.85% 올랐습니다. 예, 292.69가 올라서요. 35,000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34,852.6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죠. 그중에서도 다우산업이나 예, 지금 S&P 500이나 그리고 예, 나스닥 지수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나와라 이거죠. 데이터 나와라. 데이터 나오면 그 결정을 가지고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예. 결국은 예. 데이터가 나빠지고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시장이 아이러니하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고요? 아니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또 웬일입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기가 침체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은 일제히 올라갔어요. 이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이야기에 아마 편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 금리를 인상하다가 유지하다가 그리고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때 침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그것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시기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야 시장의 위기는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예, 거품을 양산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도 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중국의 위기나 예, 유럽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어떤 거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심. 예,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이 해결될 모습은 안 보여요. 제가 봐서는요. 앞으로 시장 자체는요. 계속해서 저는 흔들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다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다 날릴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올립니다.